남북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관련 내용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 학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번 이제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핵실험장을 폐기를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 또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좀 국제사회 규범에 좀 맞는 정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번 그 북한의 당정의 전원회의 예. 결과로 두고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북한이 그 이 핵경제 백지 노선을 항구적인 노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러한 백지 노선을 폐기하고 예. 새로운 전략적 노선, 다시 예. 말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것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행동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일종의 모라토리엄이죠. 예. 두 번째 더 나아가가지고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것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보통 북한에 있어가지고 이 비핵화 관련해서 3단계로 나눌 때 첫 번째로는 동결, 예. 두 번째로는 폐쇄, 세 번째는 폐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적어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핵에 대한 동결로 볼 수 있고 예. 풍결이 핵실험장을 폐쇄시키겠다. 이것은 뭡니까? 콩그루드 쳐가지고 다음부터 이거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불능한 폐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뭡니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이라든지 또 미국, 중국에게 밝혔듯이 비핵화 의지 이것을 보여주고 보통 이럴 때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북미 간에 말 대 말, 행동 대 하기 이전에 예. 먼저 선제적 행동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정상 국가화, 예. 두 번째는 체제 보장. 그런 차원에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해야 되고 정상 국가화 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번에 이러한 그 핵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핵실험장 폐쇄 이것은 정상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에 있어가지고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폐쇄한다고 언급이 된 이제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인데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곳에서 6번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6번 했죠. 예. 했는데 그 이제 의미를 양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거기다가 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예. 이 북한이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이제 경제 건설 쪽에다가 이렇게 아주 그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고민과 큰 어떤 결단 내지는 참 기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는 새로운 전략적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담도 많은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여태까지의 치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성과를 갖다가 결산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의 결정, 소위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뭐 결정서라는 걸로 해서 만약에 혹시 있을 어떤 위험 부담도 막 김정은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당에 대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막 당의 결정을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다라고 하는 예. 이런 차원에서 하나 설명을 할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3월달 우리 특사들이 갔을 때 그때 이제 이미 밝혔거든요. 예.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단은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당의 결정으로서 재확인하고 이것을 천명했다는데 진일보는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뭐냐면 예. 핵시험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의 중요한 과정이다. 핵 군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도 정책 결정서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 이 얘기는 사실은 아직도 혹시라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핵을 완성한 국가의 입장에서 필요하면 핵군축 회의를 또는 핵군축 협상을 해나갔다 하는 그런 의도도 딸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제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남북 회담, 우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과연 그 육성으로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비핵화에 대한 정말 그런 진정성 있는 이런 말이 나올 것인지 대단히 기초가 주목이 되고 이거 가지고는 조금 더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유보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 뭐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그다음 이제 지금 이제 풍계리 예. 핵실험장에 예.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 지하죠 지하갱도에 한 4곳 정도 그 핵실험장으로 만들게 됐고 예. 또 이 만들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갱도가 1번부터 4번 갱도가 있습니다. 1번 갱도는 2006년도 제1차 핵실험하고 나서 그것은 갱도가 이제 앞으로 못 서도록 만들어졌고 그 위에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번 갱도는 집안에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갱도를 굴착하다가 중단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 갱도와 3번 갱도인데 3번 갱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상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만 하면은 적어도 한 달 내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 보여지고 나머지 2번 갱도 여기서 지금까지 5차례 핵실험했습니다. 예. 대부분 신고인데 물론 이제 마지막 5차, 6차 핵실험하는 뒤에 거기에는 집안이 상당히 흔들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핵물질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도 그것은 지금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 있고 어떻든 간에 이러한 풍계리 핵실험장 이걸 갖다가 폐쇄 조치를 한다.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선제적 조치고 이것은 핵 동결을 넘어가지고 불능의 행동 개시를 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히 진전은 이것을 평가를 갖다가 제가 평가를 지으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역시. 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핵실험을 안 하겠다는 일단은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핵실험 선언과 함께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양쪽에 다 의미 있는 진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풍계리라는 게 이제 만탑산 한 2,200m 되죠, 그죠? 예. 2,200m에서 대략 그 산 정상으로부터 한 900m 밑에 수평 갱도를 파가지고 말씀드린 이제 동쪽 갱도, 서쪽 갱도, 북쪽 갱도 이렇게 갱도를 한 서너 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예. 6번의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용 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번 6차 핵실험을 하고 8분 만에 다시 자연 핵이 아니고 자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금년 2월 8일인가까지 무려 9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안 자체가 지금 뭔가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 전체가 예. 만탑산 일대가.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상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지로 할 수는 강행은 할 겁니다. 만약 한다면은. 예. 그러나 사실은 그 집안 자체가 거의 붕괴 수준을 이르기 때문에 예. 핵실험을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한 이거를 제가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잘 포장을 해서 핵실험장을 갖다가 완전히 폐쇄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런 그 북한이 해상칩으로 전략적인 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지금 이제 그 집안이 다 무너지는 행패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건 폐쇄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겠다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폐쇄를 갖다가 협상 취입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정성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평가할 대목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 기왕 폐쇄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낙질이라든지 환경 오염 같은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잘못되면은 자연지진 같은 것이 연계돼 가지고 지금 많은 과학자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도 혹시라도 백두산 마그나 지역하고도 연결이 돼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는 그런 우려도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폐쇄한다면 그냥 폐쇄가 콘크리트 넣어서 폐쇄하는 정도가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더 이상은 다시는 어떤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좀 완벽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그런 봉인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이고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은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제사회 반응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시간 만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일전에 계속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진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 북한의 선제 조치에 대해 가지고 예.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 전 세계가 환영을 표시하고 있죠. 유일하게 환영이고 위장 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보통 그 국가 관계, 특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좋을 때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 2000년 우리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예. 베를린 선언을 했잖아요. 그 베를린 선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북측에 전달해가지고 그것이 2000년 6.15 공동선언, 제1차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서 크게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 폼페이오 이 CIA 국장이 지난 3월 말 4월 초 부활절 계기해가지고 방북했다. 이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물론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댐댐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또 실제 행동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예.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잘 됐다 하면 아마 이번 당 중앙의 전원회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핵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이라든지 개시 날짜 예. 또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 부분까지도 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폼페이오가 갔던 것은 이제 이미 우리 특사단으로부터 이 소위 말해서 미북 관계 개선 내지는 또 비핵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거든요. 예. 전달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를 다시 보냈다는 것은 대통령이 만나보기 전에 김정은이를 직접 만나서 과연 김정은이가 정말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당신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이렇게 아마 해서 갔던 걸로 믿고 가서 보니까 일단은 비핵화에 관해서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인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사실은 그 작년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을 하고 나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미국 본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백악관도 타격할 수 있다. 전역을 갖다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확보했다라고 한 것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 그러니까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와 함께 제가 볼 때 이제 조금 더 그거 되는 것은 북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어떤 큰 틀에서의 위상 변화라고 그러든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일보된 입장을 표명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것을 믿고 좋다 그럼 만나자. 그런 의미를 표명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 전 세계 생중계가 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 생중계의 하이라이트를 꼽는다면 어떤 점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중계의 의미에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는 예. 우리의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생중하겠죠.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볼 수도 북한에서 생중계 할 것인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어떻든 간에 우리의 관점에 봤을 때 생중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혹시 악수를 하는 이것은 예. 세계의 평화를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분단의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냉전을 종식하고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간다. 이것을 갖다 양 정상이
악수를 하고 손을 들면 그것만큼 큰 효과 있는 거 어디겠어요? 예. 두 번째는 아마 양 정상이 일종의 같은 동선상에서 약식의 의전 행사, 뭐 예를 들어 우리 군악대라든지 이걸 예. 통해 가지고 약식 의전 행사를 있겠죠. 그걸 하나 또 볼 수 있고, 세 번째 생중계 가능성은 아마 동부인 부부 동행했다 하면은 아마 그 이 차담회라든지 예. 또는 오찬 여기에서 이것도 생중의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덕담 예. 오고 가고 이러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 국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의 부부지간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처음이잖아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양 정상이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선언이라든지 일종의 합의 문건 이것을 들고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장면. 이것이 아마 생중계 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 행사 세 가지 또 그다음에 이제 회담 의제에 관련된 그거는 제가 볼 때 100%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제일 관심이 많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인데 예. 저는 이제 거기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은 예. 제가 제일 그 확인하고 싶은 것은 회담이 끝나고 났을 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두 분 정상이 이제 그 생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김정은의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정말 듣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 제 바람이거니와 예. 많은 분들이 과연 지금 이게 뭐 조선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의 방법론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또 얘기 들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핵 군축을 하겠다는 건지 뭐 사실은 핵으로 비핵화를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컨텐트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어떤 이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중계에서의 기자회견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막 금상첨화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마 여러 명장면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좀 전화로 먼저 만나게 되는데 뭐 시험 전화에서는 뭐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음질 상태가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이제 전화로 좀 주고받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그 이 역사성, 상징성 이렇게 있겠죠. 예. 제가 뭐 이 양정상 이런 대화까지 이렇게 뭐 추정을 할 수 없지만도 예. 대충적으로 이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은 예. 첫 번째로는 이런 그 이 역사적인 이런 전화 통화 함께해서 기쁘다. 두 번째로는 분단 73년을 되돌아올 때 이렇게 정상의 통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 4월 27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가지고 우리의 그 이런 목소리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에게 전쟁의 두려움 없는 또 다시 말해서 이 비핵화와 전쟁의 두려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 정도의 통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판문점에서는 이제 경호 대책회의가 열리고 또 다음 주에는 리허설이 예정돼 있는데 정말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좀 착착 순조롭게 진행돼가는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관해서는 뭐 우리 쪽 북쪽 간에 제가 볼 때 거의 이견이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그 고위급 회담이 한 번 정도 더 열려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보도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해서 이제 세부적인 것은 거의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고 보고 예. 최종적으로 의제에 관한 이런 것들도 이제 끝나고 나서 공동 발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한 대만 됐다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뭐 하는 이런 정도만 마무리가 되면은 정상회담 준비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양쪽에서 한두 번씩 예행 연습을 물론 뭐 직접 정상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행 연습을 하면서 혹시 미비된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27일로 가는 막 그런 수순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렇게 좀 남북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좀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때 항상 이제 북한이 요구를 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였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좀 보일까요? 그렇죠. 과거 이 남북관계 북미가 안 좋을 때는 항상 그리고 이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먼저 폐기된다. 그 속에는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이것이 예. 항상 따라다녔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앞에 우리 이제 장 실장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지난 이 폼페이오 CIA 국장이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이런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도 아마 이런 한미 군사훈련, 주한미군 이런 부분도 좀 더 객관적이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또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단과 이 만남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지금까지 요구한 있어가지고 무슨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좀 뭐랄까 진정성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전쟁을 종식하는 선언 또 그리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엔 사령부, 유엔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예. 그런 측면을 봐야 되고 그러나 초기 단계 적어도 지금은 이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아주 세게 들고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함께 이제 말씀에다가 하나만 더 보태면은 지금 이 일부 언론이라든지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그 종전선언 평화협정 관련돼서 이게 너무 쉽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때 이제 큰 틀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간다는 이런 어떤 그 큰 로드맵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예. 그 논의를 한다는 거 하고 남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남북 정상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을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는 보고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북 또는 남북미가 같이 만났을 때 그런 어떤 틀을 갖고 그리고 그 종전선언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평화협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가 완성되고 하는 이런 등식을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고 사실은 논리에도 안 맞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논의라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실제 이것이 종전 선언을 한다, 평화협정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그런 어떤 그 긴장 완화라든지 아니면 신뢰 구축이 서서히 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제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좀 시간 됩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간략하게. 예. 우리 시장 말씀처럼 논의의 주체와 선언의 주체는 다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한이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협정을 맺는다, 선언을 한다. 이것이 남과 북이 주도는 하겠지만도 예. 이 두 나라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아닌 거 보거든요. 예. 그러나 지난 2007년도에 남과 북 정상회담 할 때 북측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적으로 평화, 체제, 평화협정 논의를 할 수 있다. 그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언급합니다. 예.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 다시 말해서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지역에서 언제든지 이 선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했죠.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고 그 다음 주에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고 여기서 남과 북이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차후까지도 가야만이 이것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남북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그 평화체제 속에서 종전선언 문제, 평화협정 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전 이야기를 잠시 다뤄봤는데 사실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의한 3대 의제가 바로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인데요. 특히 이 남북 관계 진전 같은 경우에 사실 국제사회에서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대신에 이산가족 상봉 등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지금 구상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의제가 아니겠습니까? 비핵화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 긴장 해소라든지 평화 정책을 위한 어떤 로드맵, 그다음에 예. 세 번째가 말씀드린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얘기인데 지금 뭐 청와대 쪽에서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선은 비핵화 문제에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예. 그것이 잘 되면 제가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남북 이런 그 경협이라든지 남북 예. 교류 협력 문제는 하고 싶어도 사실은 지금은 그런 그 유엔 결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비핵화가 자동적으로 잘 해결되고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미북 회담까지 연결되어서 어느 정도 새로운 돌파구가 조성이 된다면은 뭐 이 남북 문제는 제가 볼 때 술술 실타리 풀리듯이 풀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비핵화 의제에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우선 남북 간의 어떤 그 돌파구가 마련이 되고 그것을 미국과 회담을 하면서 더 큰 틀에서 보장이 된다면은 뭐 이런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그 평화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잘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강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